예, 사부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의 일환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다면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 와서도 국방부 장관을 한참 하다가 안보실장이 되었는데 구속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참모들을 불러서 5시간이나 장시간 회의를 하고 결기 있게 정면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관진이 구속되는 걸 보니까 이전에 이제 원세훈이 구속되죠. 핵심 참모 중에요. 결국은 여기서 더 밀렸다가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형태의 적폐청산은 국가를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거다. 즉 메스로 환부만 자르면 될 일을 도끼 들고 손발을 자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정면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또 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막부를 이렇게 무너뜨린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앙숙들을 다 끌어들여서 힘을 모아서 동맹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 여건을 총집결시켜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 에도 시대의 무사로 대정봉환, 일본의 봉건 시대를 끝내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식 근대 국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일본의 이 메이지 유신과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알려지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간에 있던 일본의 번들, 즉 봉건 제후들을 동맹을 맺고 또 이 막부와 번의 통일을 갖다가 성사시켜서 이렇게 지방 분권 국가였던 일본을, 봉건제 국가를 이 근대, 즉 중앙 집권제 국가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원수끼리도 서로 동맹을 맺게 만들었는데 이 홍준표 대표는 그 여건이 총집결해서 친이 친박을 넘어서 단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MB 측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문제 댓글 중에서 0.45%만 유죄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정원의 댓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그리고 다스 문제, 블랙리스트 문제, 이 4가지를 가지고 지금 MB 정권에게 현 정권이 칼을 내밀고 있는데요. MB가 바레인으로 지금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이 말을 했는데 청와대는 임종석 중심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일 어제 이제 다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현 정권은 역대 정치 보복을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보복이 이전의 정치 보복과는 다른 점은요, 매우 총체적이고 매우 아주 광범위하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해왔지 그 이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간 정치 보복은 별로 없었습니다. YS가 노태우, 전두환 2사람을 한마디로 쿠데타와 정치 자금 문제로 처벌한 거 전에는 이전 정권 이외에 이전 정권에 대해서 한 것은 없었죠. 자, 할 수도 있어요. 부패가 있다 하면 뭐 거슬러 올라가서 당군까지 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냐 아닌가 하는 부분이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부패 척결이나 적폐 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이나 사정이나 적폐 청산이 정치적 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적폐 청산이나 부패 척결을 그야말로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과거의 정권들이 어느 정도 적폐청산을 하고 덮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내가 샅샅이 다 적폐청산을 하고 핵심 권력끼리 서로 인정을 하고 손을 안 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적당한 부분만 하고 적당한 몇 사람만 건들고 끝을 내라. 그래서 항상 적폐청산 부패척결 수사가 일정한 범위와 한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상대가 겁을 먹고 조심하면 거기서 스톱을 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교동 세력, 즉 DJ 세력을 청산하고 한마디로 노무현 세력으로 장악을 하기 위해서, Y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군부 정권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신의 문민 정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DJ 같은 경우에는 IMF의 책임이 YS한테 있음을 물으려고, 또 MB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정권과 모종의 좀 딜을 한 게 아닌가 보일 정도로 BBK를 원만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광우병 시위를 겪으면서 한마디로 노 정권 청산에 나서면서 둘 사이의 대결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당 내부의 친위 정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부패 척결을 시도를 했죠. 무슨 한전이나 원전 비리니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방산비리, 좌우내교 비리를 이렇게 캐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본인이 감방에 갔습니다. 자,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이런 부패 척결 외에 국정원 댓글이니 무슨 사이버 사령부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요. 흔히 통상적으로 하던 어떤 적폐청산과는 좀 다른 종류의 적폐까지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적폐의 내용들이 최순실 때 놓은 두 재단 빼놓고는 부패와 관련되는 적폐청산 문제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 의미의 적폐청산과 또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국정원 이 특수활동비 또한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적폐청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들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깨끗하니까 앞에 정권들은 낱낱이 쳐서 다 밝히자. 좋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깨끗하게 써야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정권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패 있으면 다 해라는 거죠. 청산 다 하고 척결해라. 해봐라. 단 당신들이 부패할 때는 이제는 책임을 그 이상 져야 될 거라는 거고요. 또 노무현 정권의 부패까지는 왜 안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대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에 있는 실력자들이 다 노무현 전 정권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부터 한가닥을 했는데 그때의 부패는 공소시효 지났다고 안 한다면 그것은 너무 치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부패나 적폐도요, 공소시효를 떠나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나라를 바로잡는 입장에서 해야지요. 지금 이 국정원 댓글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이나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이 공소시효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나라의 잘못된 방향을 잡겠다면 노무현 정권 때 잘못된 것도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적죄나 이적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상당히 기니까 그것도 해봐야 될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절대 안 하겠지요. DJ 정권도 안 하고 노무현 정권도 안 하고 현 두 정권만 할 겁니다. 그렇다고 YS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우스우니까요. 20년 전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두 정권을 초토화시켜서 현행 보수 정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라는 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목적이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패를 척결해서 사회가 맑아지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요, 부패 척결이나 적폐 청산을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보수 세력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 너네들도 똑같이 처벌받을 거니까 하려면 계속 한번 해봐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현 정권 지금 실세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패 척결을 못하게 하고 제한적으로 하고 정치 보복으로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합리적이고 상식을 가진 보수 세력들이 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똑같이 외치면 그것은 정권에 말려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요, 대응 잘하기, 또 대응 빨리 하기로 유명한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고 무대응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가지고 티격태격하면 상대방 좋은 일만 시켜주니까 그런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계속 뒤집어서 얼마나 보수 정권들이 썩었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탈법과 이 불법을 얼마나 정권을 통치 과정에서 일삼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정치 통치를 위해서 쓰던 건데 왜 너희는 까뒤집어서 그걸 갖다가 깜빵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너네들은 과연 국가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보고 너네들도 나중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로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구기 여건이 총집결해서 일본의 앙숙들끼리도 힘을 모은 로마를 이야기하면서 구기 여건이 총집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수 우파 대결집을 부패 척결의 방지로 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어리석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엊그제까지 박근혜 출당시키고 최경환이 서청원이 나가라 하던 사람들이 부패 척결이 엊그제부터 된 것도 아닌데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건데, 집권 직후 6개월째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보수 대단결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애초부터 그러지를 말았어야 맞는 말이죠. 그게 옳고 그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가 안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전 정부를 넘어서 전정 정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구의 여건이 한데 뭉쳐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를 초토화시킬 때는 친박을 제거해야 되니까 보고 있다가 자친하고 가까운 이명박 정권이 초토화되니까 이제 나선 겁니까? 홍 대표는 이명박 쪽과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가 있을 때 홍 대표도 미국에서 둘이 친하게 지냈다며요. 또 BBK 총대면에서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는 막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보수 우파 대동단결하자 하면 좀 웃기잖아요. 이재호 의원도 널푸른 정당인가 하는 걸 지금 통합을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식의 홍 대표식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 이걸 중단해라고 가는 것은 마치 부패 척결을 우리가 다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놈처럼 비춰져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은 일종의 프레임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이 코프라는 미국의 언어학자가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이 민주당이 공화당의 입장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 반작용으로 대응을 하면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한마디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자, 뭐 친박 친이가 뭉칠지 말지 저는 관심도 없고요. 두 세력 다 솔직히 말하면 도태돼야 될 구세력이라고 보고 먹은 놈이 있으면 깜빵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보수 세력은 국민을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이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내가 말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말 안 하면요 국립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아는 거 있으면 폭로해라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친박도 자신들이 아는 내용을 폭로하고 친이도 폭로하고 그 다음 현 정권도 폭로하고 해서 이 한국의 부패가 다 터져 나와서 쌍방이 총질을 해서 국회의원 중에 90%가 깜빵에 가거나 죽더라도 나라가 맑아지면 좋은 거지요. 물론 나라가 맑아질 만큼 폭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정권이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유병헌이라든지 조이팔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적폐청산 한마디로 수사를 하지 않는 걸 보더라도 현 정권이 한국의 근본적인 부패 커넥션에 대해서는 칼을 댈 생각이 별로 없고 기껏해야 국정원 댓글이니 사이버사 댓글이니 화이트리스트니 다스니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 건드려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근본적으로 먹은 거 어디 많겠습니까? 있다 하면 4대강에 많겠죠. 근본적으로 먹은 거 자원외교에 많겠지요. 자,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고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걸 기획해서 먹을 만큼 머리도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뭘 의심을 받아도 받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의심도 못 받고요. 아주 찌질하게 저렇게 됐죠. 자, 찌질하다고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건데 기분 나빠도 감수하세요. 정권 잡아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통째로 넘겨줬으면 반성해야 될 일이죠. 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적폐에 대해서도 우리가 꽤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좀 있다라는 이야기죠. 폭로를 해야지. 아는 게 있다라고 말만 하고 뜸들이면서 우리만 안 잡아가면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옳다고 봅니까? 야, 너네 공정하게 해. 너네 부패 수사해 하고 까야지요. 국민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친박 잡아갈 때는 말 안 하다가 친이 잡아가니까 대동단결하자는 홍 대표나 때가 되면 말한다 해놓고는 너네들도 적폐가 있는데 노무현 정권에 그거 우리도 할 말이 있다 하고 말만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나 정권의 사람들이나 저는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폭로를 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척건, 이명박 대통령 척건들 할 말이 있으면 다 폭로하세요. 이 정권도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다 폭로해라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다 폭로를 하라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얼마나 썩은 사람인가, 너네들이 우리를 칼질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자, 칼을 꺼내서 폭로를 하면 그때부터 나도 죽어야 되니까 상대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폭로해봤자 내만 확실히 가버리지. 이제 무기도 없어지니 무기 들고 계속 폭로한다고 협박하는 게 낫다? 아무리 그리 협박해봤자 다 칼 이렇게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보내는데 비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적폐청산한다면서 정작 부패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없고 적폐, 즉 잘못된 국가 운영의 시스템 부분만을 가지고 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럼 부패가 없었냐? 왜 없었겠어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부패는 다 있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박근혜 시절에도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 부패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부패를 가지고 직접 수사를 안 하고 적폐라고 하면서 국가 시스템의 잘못된 운영이나 국정원에 돈 갖다 쓴 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특수활동비를 개선해서 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게 없는 양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돈 먹은 걸로 가지고 판을 벌리면 너네들도 먹었다고 한 방만 나와버리도 한마디로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는 식으로 비기는 방식으로 가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적폐라는 식으로 표현을 부패가 아닌 적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홍 대표나 한국당요, 바른정당요, 이 문제를 대응하는 우선적인 방법은 상대의 부패를 알고 있으면 폭로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 잡았는데 저 사람들만 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바보들입니까? 뭐 하려고 정권 잡았어요? 잡았을 때는 나도 갈까봐 그냥 적당히 부패 덮어주고 나도 해먹자. 상대방 보내면 뭐하냐. 나도 상대가 해먹었던 수법으로 10배 더 해먹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라서 상대방 정권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부패를 척결 안 했습니까? 덮어줬습니까? 그리고 저들도 특수활동비 먹었으니 나도 좀 먹는다. 이렇게 한 겁니까? 자, 아는 거 있으면 폭로하세요. 집에 갈 때 좀 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요. 적폐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찌질이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걸로 할 게 아니라요. 안보 투쟁으로 나가야 된다고 내가 9월 달에 정기국회 보이콧하고 안 가면 너네들 전부 다 잡혀갈 거라고. 앞으로 공기업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다 잡혀가요. 그래가 언제 잡아가나 발발 떨면서 머리 땅에 쳐박고 살지 말고 국회를 보이콧해서 뭘로 해? 문 정권의 안보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 가니까 핵심 그 안보 관련해서 우려되는 좌파 성향의 참모들을 다 드러내라고 하면 절대 안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싸우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참 돌대가리들입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제가 애정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꼬라지 보기 싫다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속이 탄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당하니까 불쌍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꼴에 그래도 보수라고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까요? 이 돌대가리들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부패 척결을 빙자한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다. 무슨 당분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고요. 아는 거 그냥 폭로하라는 겁니다. 너네들도 이렇게 더러운 놈이다라고 폭로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안보 투쟁으로 나가서 안보와 관련된 인물을 다 자르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는 이는 국회도 무의미하다. 그야말로 국가 운영을 자의적으로 특정 이념 어떤 색깔대로 하고 있다. 이 투쟁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잡아가려면 다 잡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을 제거하고 괴멸시켜버려서 저들 하고 싶은 대로 좌파 정권을 끌고 가기 위해서 북한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빙자해서 정치인들을 겁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와 종이 바뀐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해서는 이 판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돌대가리들아. 당사자야 급해서 죽게 되면 뭔 소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6개월쯤 겪어봤으면 뭘로 어떻게 싸움을 붙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로 보면요. 문 정권의 이 각을 짜는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한국당이나 이 보수 진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IQ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같이 굴려서 이에는 이런 식으로 맞서다가는 전멸하니까 그렇게 맞설 게 아니라 프레임을 바꾸어서 적폐청산에는 안보로 대응해야 된다는 걸 충고해 주는 겁니다.